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화상으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화상으로 수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선생님들이나 또는 부모님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한 내용들을 축약해서 선생님들께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약 30분씩 걸릴 거고요. 두 개의 강의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저는 공기택이라고 합니다. 꿈과 가치를 지지하여 미래 인재를 키우는 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원칙은 부모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교사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역으로도 해도 돼요. 교사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이고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들의 자존감이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가 미래에 성공한 리더가 되는데 진로교육은 그렇게 행복하게 성공하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아이들과 만나면서 아이들이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가 봤더니요.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네, 아이들은 꿈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꿈, 부모가 만들어준 꿈, 또는 돈 많이 버는 꿈, TV에서 본 꿈을 꿈으로 정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꿈을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인정을 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부모님이 의사가 되겠다고 아이들이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되죠. 그런 꿈을 자기가 이룰 수 없다는 걸. 그때부터 아이들은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더 꿈을 못 꾸게 되고 오히려 꿈이 그 아이들에게 방해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꿈을 안 꿨으면 좋겠다는 책을 썼어요. 아이들한테만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서 제가 부모님들 위해서도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미래를 여는 부모다. 내용은 똑같아요. 아이들이 꿈꾸게 하지 말고 즐기게 해줘. 미래는 그렇게 바뀌어도 된다. 부모님들의 세대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했으니까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이 아니죠. 아이들에게 꿈만 주면 안 되고요. 실제로 진로를 위해서는 공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었는데 저는 국사 선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부법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많은 미래학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라는 책을 같이 쓰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선생님들 진로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이건 뭐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진로교육법 제1조에 나와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시켜서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진로 교육의 목적은 뭐냐? 아이들이 그렇죠. 잘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잘 되는 것이 뭘까요? 제가 많은 분들께 여쭤봤더니 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게 뭘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섞어서 얘기하시지만 결국 그 마음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대학도 가야 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도 잡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목적이죠. 그래서 잘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잘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다 잘 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잘 된다는 건 뭐냐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행복해야 해요. 그래서 행복이 따라오지 않는 성공은 잘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진로교육은 행복한 성공을 위한 진로교육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행복하고 성공은
같이 오지를 않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제일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놀 때 행복하대요. 성공하려면 뭐 하냐 했더니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어른들도 똑같아요. 뭐 할 때 행복하세요? 놀 때 행복하지. 근데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둘은 병행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좋은 인간들이 짜냈죠. 이런 말을. 먼저 고통받으며 젊었을 때 열심히 고통받으며 일해서 성공부터 해. 그러면 그 다음에 행복하게 놀 수 있단다. 라고. 그런데 선생님들 살아보니 그렇던가요? 열심히 젊었을 때 고통받으면 진짜 행복이 나오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즉 행복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진로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진로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로. 열심히 살아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아웃풋.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풋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얻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인풋하도록 만들어준 게 진로 교육이겠죠. 진로를 위한 교육.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뭐예요? 네, 행복한 성공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인풋해주면 돼요? 뭘 인풋할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믹서기에다가 포도 주스를 얻고 싶으면 우리는 포도를 넣으면 돼요. 오렌지 주스가 얻고 싶으면 오렌지를 넣으면 돼요. 아웃풋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풋하면 돼요. 행복한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뭘 인풋하면 돼요? 그렇죠. 행복한 성공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이들이 지금 행복한가요? 진로를 찾아가는 우리들이 행복한가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받으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통을 집어넣으면 고통이 나온다고. 어쨌든 우리는 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뭘 꾸라고 얘기해요. 꿈을 꾸라고 얘기해요. 꿈을. 이 꿈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엄청난 무게감으로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실 꿈은 TV보다 정하잖아요. 요즘 TV에 보면 너무 멋진 집에 살고 있는 멋있는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주인공 되고 싶어 하죠. 부모님들이 저런 사람 참 멋있겠다. 근데 TV 보면 전부 의사, 전부 변호사, 전부 검사, 판사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은연중에 꿈을 꾸는데 그 아이들이 의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의 꿈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꾸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이 꿈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의 성적이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아이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아이들이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꿈울증, 꿈을 거려요. 구석에 처박혀서 꿈을 거린다고요. 왜? 실제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너무 할 게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원하던 인정받는 그 꿈은 너무 높고 너무 멀어서 도대체 내 손에 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꿈을 대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꿈을 가지라고. 네가 움직여야 된다고. 네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앉아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고 점점 아이를 옥죄어가는 게 어쩌면 꿈이 아닐까요? 올바른 진로교육은 그래서 꿈을 주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꿈을 거둬내면서 올바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죽하면 이런 책을 다 썼겠습니까? 제가. 차라리 꿈 꾸지 마라. 욕까지 먹어가면서 왜 교사가 아이들에게 꿈을 꾸지 말라고 그랬냐고 욕까지 먹었어요. 제가. 그래도 저는 이 책을 계속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로교육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역량 있는 리더 만들기. 뭐 성공한다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역량을 가진 리더로 성장하면 돼요. 사실은 역량이란 말도 빼버려야 돼요. 리더 만들기. 이게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내용은 어떤 걸까? 이렇게 전개를 시키려고 해요. 자, 역량 있는 리더는 첫 번째, 시대와 소통하는 리더여야 한다. 그래서 시대를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되는 게 진로 교육의 시작이죠. 두 번째,
그런 시대와 더불어 사는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리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 자기 가치를 알게 하는 그런 교육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소통하는 리더란 뭐냐? 시대와 소통하자. 아시죠? 요즘 시대. 사람이 물건 안 팔아요. 주문 안 받아요. 이제는 키오스크가 해요. 점점 물건 하나 사기도 어려워졌어요. 이제 서빙도 로봇가 해요. 저 키오스크와 로봇, 서빙하는 로봇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AI. 그래서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면 인간은 결국 애완고양이 신세가 될 수 있다. 이게 21세기 경고 같은 거예요. 누가 했죠? 일론 머스크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요. 앞으로 알죠? 스페이스X라는 그 회사 만들어 가지고 뭐 했어요? 우주 여행 지금 개발하고 있죠. 실제로 탐사선을 보내기도 하고. 또 테슬라라고 하는 자율주행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물론 실제로 돈은 거의 뭐 코인에서 본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렇게 AI가 이 인간을 애완고양이처럼 둘 수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킨다 그러면서 만든 회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예요.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뭐죠? 뉴럴레이스라는 전자두뇌예요. 앞으로 칩만 여기다 심으면 AI보다 더 뛰어난 인간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하고 국영수를 공부하는 일들은 거의 의미가 없어져 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백과사전이 온 세계의 모든 지식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꺼내 쓰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 자,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는 뭘 교육해야 될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대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 시대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엔 여전히 이런 피라미드이 그려져 있어요. 진로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이, 아래에 있는 아이를 저 꼭대기에 올려놓겠다. 지금 우리 세상은 계층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하이어르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를 리더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로 교육은 어디에 올려놓겠다. 그래요. 이 꼭대기에 우리 아이를 올려놓겠다.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꼭대기, 여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력하라고 얘기하죠. 노력하라고. 더 노력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력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함께 뭘 시키고 있어요? 경쟁을 시키고 있죠.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경쟁이죠. 저 꼭대기는 몇 명밖에 못 올라가요. 아니면 한 명밖에 못 올라가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아이들에게 노력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노력으로 안 돼요. 저 성공해야만 돼요. 그런데 저 꼭대기 올라간 저 친구도 불안해요. 누구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친구가 또 노력하거든요. 노력해서 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쟤도 그냥 추락하고 만드는 이 경쟁사회. 이 경쟁 구조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 꼭대기에 있는 국가교육론자들과 지배계급들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교육도 저렇게 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행복한 진로라고 얘기하면 이건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21세기에는 새로운 구조의 사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홀라크라시. 누구도 높고 누구도 낮지 않은 세상. 둥글둥글한 지구본 같은 세상. 홀라크라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는 직급 구조로 가지 않고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프로젝트의 팀장들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경력이 아무리 높아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이제는 어떤 그 문제 해결에 역량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러면 이런 시대의 리더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높은 것이 어디일까요? 하이어라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건 한 군데밖에 없지만 여기는 어디예요? 그렇죠. 모든 곳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바꿔 말하면 왼쪽은
국영수를 잘해야만 되고 좋은 대학 내가 들어가야만 되고 좋은 직장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경쟁사회지만 오른쪽은 내가 제일 잘하는 한 가지를 키워내서 다른 걸 잘하는 올리원과 만나는 협동이 중시되는 사회라는 거죠. 경쟁에서 협동의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경쟁 교육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가치를 찾아내서 그걸 키워내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협동하자. 그래야 21세기를 살아가는 리더가 될 수 있고 그게 올바른 진로 교육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Five Mind for the Future라는 책이 있어요. 5가지 마인드, 미래를 위한. 그중에 첫 번째가 후련된 마인드, 두 번째가 종합하는 마인드, 세 번째가 창의하는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미 학교교육에서 창의교육과 함께 행해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2가지 교육이 더 있어요. 하나가 존중하는 마인드, 리스펙트, 또 하나가 윤리적인 마인드, 에티컬 마인드예요. 존중하는 마인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던가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결국 이거는요. 자존감 교육 같은 거예요. 존중을 서로 해줘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5번째 마인드가 뭐예요? 윤리적인 마인드, 에티컬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오징어 게임 같은 거예요. 결국 한 명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서로 협력하게 하고. 그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모두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함께 나누는 사회.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미래 사회는 이런 사람이 얘기한 대로 살아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 부의 미래 아시죠? 예, 엘빈 토플러. 굉장히 융합적인 사람이었죠, 이 사람. 작가의 꿈을 꾸고 열심히 글을 썼던 사람인데 실제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용접공에서 취업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 큰 기회였죠. 용접공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용접공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로 쓰다가 결국 이렇게 아주 멋진 미래학자가 됐죠. 이분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미래사의 역사는 부를 가진 사람이 이끌어왔다. 아, 무슨 얘기예요? 이제까지 역사는 부를 가진 사람이 이끌어왔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백수예요. 아이들은 제대로 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돈 많은 백수. 근데 실제로 돈 많은 백수를 꾸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갖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꿈이잖아요. 그래서 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저블 웰스하고 인비저블 웰스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탐내고 좋아한 실물화폐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사회의 부는 이거다. 프로슈머가 되는 거다. 프로슈머가 뭔지 아시죠? 자기가 생산자이면서 자기가 소비자예요. 그런데 이 소비한 것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그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고 그걸 찍었고 더 많은 사람이 알려줬고 알리면 낼수 돈이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가사노동 하던 사람이 잘 정리하는 걸 가지고 정리 전문가가 되어버리게 돼요. 봉사활동, 자급자족했던 활동, 헌신하는 일들. 이제는 내가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더 확대시켰을 때 부를 이루는 사회가 됐다. 이거를 우리 교육에 적용시켜보면, 진로교육에 적용시켜보면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오히려 올바른 진로교육이 아닐까.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있다. 미래의 직업을 가려면 어떤 대학을 가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멋진 진로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분만 그런 거 아닌가요? 이분 아니에요. 실제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결은 이겁니다. 그랬더니 저도 버핏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하면서 이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이 두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인 두 사람이 얘기한 부자 되는 비결이 뭘까요? 네, 이겁니다. 인성입니다. 인성이 비결이래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도 집어넣어줘야 돼요. 더 인성만 있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인성도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21세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21세기에 대해서는 존 네이스미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성공하는 열쇠를 호기심이라고 보고요. 호기심. 호기심. 어떤 사람에게 호기심이 많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많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많을까요? 우리 아이를 호기심 있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나요? 호기심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한다? 셀프 이스팀. 결국 자존감이 있는 아이여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져서 경쟁하느라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호기심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일을 잘 못하면 좌절감에 빠져버리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피터 드러크라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앞으로 평생 교육이 진행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공의 열쇠는 표현력이래요. 요즘 아이들이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표현을 누가 잘하는지 보면 되죠. 누가 표현을 잘해요? 그렇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잘해요. 그럼 자신감이 뭐예요? 자신감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믿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자신감인데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서 표현을 잘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서 성공한다. 이건 거의 공식적인 미래 원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래 사회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미래 사회, 싱귤레러티, 즉 인간이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순간, 특이점, 이 싱귤레러티를 넘어선 이 세상에서 이미 넘어섰죠. 어떻게 살 건가? 창의성을 가르치면 될까? 인성을 가르치면 될까? 뭘 가르칠까요? 표현력, 이미 AI가 인간을 능가해버렸어요. 창의력, AI가 창의적 능력에서 능가해버렸다고요. 연결하는 능력, 사람보다 AI가 더 잘합니다. 이제 AI가 사람을 면접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AI는 2만 5천 개의 뎁스를 얼굴에 싸서 얼굴 표정이 움직이는 근육이 움직이는 걸 다 관찰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의 그 진위를 AI가 판단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이 AI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AI를 이길 수 있는 것. 호기심 그리고 표현. 아시죠? 창의적 능력은 인간이 AI를 못 쫓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창의적 성향은 AI가 인간을 죽어도 못 따라. 호기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 호기심과 표현력. 자, 증명해 드릴까요? 호기심과 표현력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거 잘할까요? 질문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열정을 갖고 협동하고 창의하고 이거 다 돼 있어요. 자, 21세기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직업이 좋다, 이런 직업이 좋다, 이런 직업에서 이 공부를 해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동굴, 깜깜한 동굴로 우리 아이를 들여보내는 중요해요, 지금. 나도 가보지 않은 미래사회. 그곳의 진로 교육은요, 아이가 가서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등불을 하나 주는 게 맞아요. 자존감이라는 등불. 자,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질문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열정을 갖고 협동하고 창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게 생길까요? 이런 게 생기죠. 커뮤니케이션 스킬, 콜라보레이션, 크리에이티비티, 컴퓨팅 스킬. 이게 역량이지. 우리 진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교육. 소통 역량, 협업 역량, 그 다음에 창의 역량, 그 다음에 그 도구 역량으로 컴퓨팅 스킬. 이것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호기심과 표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예,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뭘 갖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체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거죠. 저희는 진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만들어진 아이들이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미래 사회, 지금 말한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감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요. 자존감은 그러면
어떻게 키우는 건가? 자존감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로 진행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